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40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분장하다 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장하다 라는 의미의 이 장자가 되겠습니다. 분장하다 라는 의미의 이 장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단장하다, 분장하다 라는 의미는 예쁘게 꾸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예쁘게 꾸민다든지 또는 옷차림을 예쁘게 입는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고 환경, 예를 들어서 실내라든지 실외라든지 이런 환경을 정화하는 것도 단장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장은 주로 화장품을 이용을 해서 얼굴을 가꾸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과 색조를 통해서 꾸미는 일을 모두 화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천연 또는 화학 제품들을 얘기하고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용변을, 대소변을 얘기하는 거죠. 대소변을 보는 장소이면서 그 실내, 특히 이제 그 가정의 경우에는 샤워나 목욕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손을 닦는지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화장지라고 하는 것은 용변 후에 뒤처리를 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진 종이를 얘기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옷을 꾸며 입는다든지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장하다와 같이 꼭 사람뿐만이 아니고 환경미화 쪽에도 치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장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액세서리용 칼을 얘기하는데요. 실제 액세서리용 칼은 날이 무딘 게 특징이지만 그 옛날에 이제 정조 개념이 강했을 때에는 이 장도도 칼날을 이제 세워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죠. 해서 순결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입장이 되면 자살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장도 중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됐었던 재료가 이제 은이기 때문에 은장도라는 말이 있고요. 금을 쓸 때는 금장도라는 말을 쓰죠. 미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여성의 그 헤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전문적인 샵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미장원이라기보다는 미용실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뷰티샵 또는 미용실이라는 말을 쓰고 미장원이라는 말은 이제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성의 미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세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꾸며 놓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신장 개업할 때의 이 장자가 이제 물론 이장자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이장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화장, 분장하고 꾸미다 라는 의미의 장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우리가 쌩얼이라고 하는 맨 얼굴 민자다 라는 형태의 평자를 상대 개념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철자가 되겠는데요. 괴뚫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자는 무엇을 관통해서 뚫고 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자는 무엇인가를 뚫다, 괴뚫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관철하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 라는 뜻이고, 철저하다 라는 것은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다 라는 뜻이고요. 불철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냉철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라는 뜻이고, 투철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일을 진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두철미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하다 라는 뜻이고요. 철야라고 하는 것은 밤을 꼬박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갚을 원수다 라는 뜻이죠. 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원수를 얘기합니다. 철갑탄이라고 할 때 자칫 이 철을 쇠 철자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장갑을 철할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탄알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어떤 방비도 꿰뚫을 수 있는 아주 위력적인 탄이다 라는 뜻으로 비대칭 일종의 공격무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꿰뚫다 라는 의미의 철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막히다 라는 의미의 체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자를 살펴볼 건데요. 이 폭자는 너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면으로 바라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 물론 오른쪽에서 왼쪽도 상관없죠. 의 길이를 폭 또는 가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 길이가, 그러니까 좌우의 길이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화되면서 용처가 다양하다, 넓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대폭이라고 하는 것은 큰 폭이란 뜻이죠. 큰 폭이라고 하는 것은 너비가 크다, 넓이가 아니고 너비입니다. 너비가 크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크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증폭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을 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자파에서 헤르츠를
높인다든지 이러한 또는 그 전기에서 전압을 높인다든지 이럴 때 증폭이라는 특히 이제 전파를 높일 때 증폭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무늬의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의 이 크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폭이라고 하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음걸이의 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발꿈치에서 오른쪽 발꿈치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폭이 넓다 그러면 성큼성큼 걷다. 보폭이 좁다 그러면 종종 걷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화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 꼭 도화지나 캔버스 뿐만이 아니고 그림 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폭에 담다 그러면은 그림 속에 담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광폭 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의 폭이 넓은 이제 특히 이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 타이어의 폭을 넓힌 그래서 접착할 때 착지력을 좋게 하는 그런 타이어를 얘기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너비라는 의미의 폭과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넓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뜻하는 거고요. 너비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너비라는 의미의 폭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길이, 이거 세로를 얘기하는 거죠. 라는 의미의 장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 및 한자가 한글에 들어오면서 그 파생이 어떻게 풍부해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